자, 이제 시장킥 이슈킥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 나와 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뭐 온통 그 보도 쪽은 아마 그 다른 이슈가 지금 지배적이라서 주식시장이 오늘 좀 등한시되는데 결국에는 자본시장하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고 깊은 연관성이죠. 네.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루기에는 조금 민감할 수 있고 어찌됐건 불확실성이라는 게 좀 빨리 제거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게 제거가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나 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중립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공통된 마음은 다 자본시장이 아니겠어요? 네. 주식시장. 자, 그러면 소주제로 좀 내려가서 일단 반도체 얘기를 좀 가봤던 것 같은데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름 좀 뭐 강보합 정도 됐네요. 0.52포인트, 25포인트 올랐구나. 5,045.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에 보면 좀 조정받았죠. 네. 미국이 이제 중국을 대중국 향해서 좀 더 강경한 뭐 수출 통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네, 뭐 약간 엔비디아는 지난주 CS 이후에는 조금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블랙의 발열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지만 또 저가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저께는 브로드컴이라든지 ASML 뭐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이 높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4%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2% 상승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한 0.3% 정도 상승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월요일에 미국이 크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밀리긴 했지만 한 1%대로 선방을 좀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오늘도 약간 상승폭이 둔화됐죠. 코스닥은 하락 전환 되긴 했지만 뭐 연초 들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네. 강하다는데 네. 참 그거는 아다르고 어다르긴 그쵸? 합니다만 네. 지난해 워낙 안 너덜너덜해졌기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좀 저가 매수가 계속 유입될 수 있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제일 큰 하락을 보여준 게 반도체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조금만 분위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면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상승폭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닉스 2% 상승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좀 제법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쪽이 좀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블랙웰의 발열 문제, 반도체야 이제 집적을 하다 보니까 경박 단소화를 옛날에 표현했지만 그래도 열이 나겠죠, 당연히. 고용량을 또 처리해야 되고 데이터도. 그래서 전체의 칩들이 모여 있는 서버, AI 서버를 액침으로 물은 아니고 이제 그쵸, 액체죠. 액체에다 액체. 담궈버리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공기로 이 냉각시키는 것보다. 근데 그것도 조금 분란이 있는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엔비디아가 좀 멈추어 있는데 주변으로 이제 확산되는 분위기. 결국에는 경쟁자도 나타나겠죠, 엔비디아에. 예전에도 이 GPU는 엔비디아 말고도 또 있었잖아요. 네. AMD도 있었고요. AMD도 있었고, 네. 그죠? 자,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또 꼭 엔비디아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법은 없고 하니까, 그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사실은 HBM을 계속 이제 납품을 시도를 하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 판로를 계속 개척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2년도 더 된 얘기지만은 엔비디아 주가가 한참 이제 잘 가기 시작했던 때부터 해서 이제 반 엔비디아 결성체가 나오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 거의 이제 주류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인텔 그리고 AMD 그러니까 과거의 강자 시장들 혹은 이제 AMD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후발주자면서 성장 탄력이 굉장히 컸던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 향해서만의 어떤 그래픽 카드만을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여기도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겠지만 사실은 배가 아팠겠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과 이제 HBM을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 브로드컴도 심지어 작년에만 하더라도 애플과 인연을 끊었다가 지금 다시 재결합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필라델피아 지수가 뭐 최근에 엔비디아 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수 자체에 대한 큰 변동이 없다라는 것은 과거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에서 엔비디아 중점으로 달려왔던 어떤 독주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IT주들의 주가가 반영됐다라고 본다라면 이제는 다시 이제 리밸런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평준화 효과를 우리가 누린다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회가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게 제 해석입니다. 네. HBM도 이 고사양이 있고 저사양이 있고 뭐 HBM 3E 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몇 세대 몇 세대 몇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밴드위치 메모리,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메모리를 적층해서 쌓아 올린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 이제 이게 뭐 GPU 옆에 붙어가지고 그 AI 그래픽 카드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꼭 GPU 옆에만 붙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CPU 옆에 붙어도 되고 아니면 퀄컴의 통신칩 옆에 이렇게 메모리가 붙여도 되고. 근데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두를 수 없으니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이제 쓰는 건데 얼마나 많은 단을 쌓아서 더 눌러 놓느냐.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적층 12단 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하고 얘기하고 삼성전자는 뭐 레거시한 HBM을 브로드컴이나 다른 네.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게 꼭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러면서 이제 AMD랑 사실 작년 상반기에 좀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려고 좀 이야기가 좀 있었고 또 뭐 인텔이라든지 퀄컴 맞아요. 쪽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인텔, 퀄컴, AMD도 제품을 받아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완판이 돼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엔비디아에 넣기도 바빠 죽겠고. 그렇죠. 그럼 삼성이라든지 혹은 마이크론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이쪽 아예 제품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얘기만 논의만 있었다가 좀 흐지부지 되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제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매출은 좀 잡힐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 매출을 보여줄 것인가 어찌됐든 지금 전체 한 뭐 거의 99%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엔비디아가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기업이 나눠 갖는 부분들이라서 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여부는 뭐 연말 정도 돼봐야지.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주요 기업들한테 주문 제작받은 제품이 시제품이 출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그게 이제 한 가을 정도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돼야지 명확하게 방향이 상방이다 아니면 또 지지부진하다 할 거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여러 매체들의 속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출석 쪽으로 합의를 좀 한 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저기 하죠. 이렇게 충돌이 없어야 되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시선에서 보면은 계엄이라는 사태도 예상을 전혀 벗어났던 부분이고 거기에 따른 컨트리 리스크와 뭐 외환 시장, 뭐 자본 시장 다 영향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제거가 되면은 주식시장에 하여튼 앞서 제가 뭐 워너비를 했지만 좀 뭐라고 표현을 잘 못하겠지만 대충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보고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속보가 들어오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우리 산업의 중심이 반도체다 보니까 연초 들어서 수출 데이터는 그런 대로 나름 또 힘을 잘 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동력을 쫙쫙 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뭐 다들 어렵다고만 얘기를 하니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반도체 섹터는 일단 뭐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많은 대형주들이 이제 매출 자체의 성장이 이제 외형 성장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영업 마진율은 좀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게 좀 제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번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뭐 언론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뭐 너무 뭐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사실 실제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황할 내용은 아닌데라는 반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4분기에 대비했을 때 이제 작년에 비했을 때 오히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메리트를 갖던 거는 사실 주가 대비해서 어떤 인지도나 어떤 시장에 대한 조성을 확신을 하겠던 거는 HBM 시장의 성장성이었어요. 근데 상반기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해서 견인을 했던 주도는 레거시 반도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레깅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일종의.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의 시차에 따라서 나온 효과가 영업이익의 마진율을 극대화시켰던 것뿐이었는데 실제로 분기 대비나 전년 대비나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당할 수치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저는 지금 반도체 시장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이제 투자자 입장이라면은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이제 좀 잘 유지가 돼야 될 텐데라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1분기 실적에서 결국 핵심은 우리가 이제 고객사별 이제 매출 포지션을 어떻게 잡냐인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미국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의 우방 국가들이 어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터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정책적으로 발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경주구 약주구의 반복이죠. 그렇죠. 뭐 늘 이제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때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퍼주기식을 하고 나오면은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또 마찬가지로 판디지기가 워낙 빈번하게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기서 뭐 기대를 하는 것은 늘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실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비중은 꾸준하게 또 견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여기서 반도체 비중을 더 배수로 늘리겠습니다. 이런 포지션은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이시네요, 그래도. 그렇죠.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한 상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불신 내부가 실제 정책으로 얼마나 반영될지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눈치 보기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뭐 희망과 기대는 기대일 뿐이 아니라 그런 기대는 기대일 뿐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그 정책이 어떻게 정해질지 아직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투자 전략을 좀 부가적으로 네, 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저도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는 뭐 하이닉스는 지금 8조 원 중반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한해서는. 네. 다만 이 성장성이라는 거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이닉스는 뭐 좋게 본다고 해도 저는 상반기 한 2만 원 언저리 온다라면 좀 비중 줄여 나가신 전략 또 조정을 받는다라면 또 저가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만약에 올해 반도체 쪽을 보신다 그러면 저는 뭐 유리기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꼭 실적이 좋아야지 주가가 가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성장주는 실적이 찍히는 순간 주가는 고점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PER, 뭐 PBR을 계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보다 지금 비싸다 싸다 논란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없을 때 주가가 더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럼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 가능성도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뭐 SKC라든지 ISC, 뭐 필옵틱스 관련돼서 좀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용어를 좀 까먹었는데 유리기판 다음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네. 그 주문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저는 여름 이후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좀 그 관련돼서 예상을 좀 해본다라면 저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도 힘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아직은 좀 힘을 좀 못 받고 있지만 충분히 그 하반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제가 용어 찾으시는 거죠? 네, 요거를 찾고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찾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이직 쪽은 이제 FPGA,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차세대의 반도체는 반도체 유리기판, 그러니까 실리콘 네. 기판에서 유리기판으로 가서 그 다음 버전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에이직, 디자인 하우스 쪽에 지금 브로드컴 때문에 작년 연말 또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에이직이 디자인 하우스 쪽이 완벽하게 해설이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FPGA에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삼성전자라는 이런 쪽에서 힘을 좀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품을 설계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이고 그 또 업데이트가 또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관심도를 좀 꾸준히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반도체라든지 하드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일단은 유리기판 쪽 그리고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를 체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좀 길어졌는데 그럼 조금 더 내려가서 자율주행 얘기를 넘어가 볼까요?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두드러지는 상승을 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예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팅 장비 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대부분 조금 포인트로 보는 게 자율주행 칩
기업들이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가 그걸 어떻게 구현하느냐인데 뭐 시각적으로 카메라를 많이 둘러쳐서 뭐 라이다 레이더도 있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을 이제 앨런 머스크는 고려해서 카메라를 둘러쳐서 영상 인식을 판독하면서 자율주행의 어떤 구동장치 쪽으로 연결하는 그 칩을 검사하려면 검사하는 데가 필요한데 두산 테스나가 언뜻 떠올리긴 하는데 어제 주가가 솟았어요. 이유는 아직 밝혀진 게 없고 자, 자율주행 일단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뭐 시장에서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한 것은 뭐 기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이것만을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뭔가 확장성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확언을 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가 이번에 CS20 이후에도 계속 지금 발현됐었는데 네. 오히려 자율주행 테마들은 묵묵합니다. 그리고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거론이 안 됐던 이제 다시 또 반대쪽으로 좀 돌아간다는 느낌인데 결국은 이제 영상 처리를 하게 됐을 때 이 어떤 수행 능력을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뭐 비메모리 혹은 이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실시간 영상 처리를 위한 어떤 서버들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은 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칩셋 미디어 아까 언급이 됐지만 칩셋 미디어도 영상 A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OIP죠,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 파트너로 이제 TSMC와 지금 역량을 갖고 있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2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라이브러를 또 수령을 한 만큼 지금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대형 IT 기업들이 가장 손을 많이 뻗고 싶어하는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TSMC라는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네. 아무래도 편가르기에서 먼저 편을 정할 수 있는 어떤 티켓을 갖고 있다에 조금 기대심이 좀 빨리 몰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좀 더 집중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단계에 좀 더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하드웨어도 우리가 뭐 카메라 관련주들은 뭐 과거에 자율주행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뭐 카메라 관련주들이 뭐 15% 20%씩 뭐 하루만 해도 몇 번씩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꼭 눈을 달아줬다라고 해서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주행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알게 된 여러 거죠. 가지 구동장치, 제어장치 다 뭐 외형 그렇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가장 서두에 거론되는 자동차라는 제품 자체를 본다면은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일하는 것은 뻔히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주행을 하게 됐을 때 당연히 어떤 뭐 연료 소비나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전기차 시장 속에서 주도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율주행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얘기 나왔는데 뭐 일부 언론에서는 또 하단 자막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차량들을 일부 판매 중지를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혼돈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판매 중단을 일으키는 제품은 아까 그 김유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에 대해서 지금 명령을 내린 것인데 이거는 네. 아무래도 안보적인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테슬라의 눈치를 본다는 것도 테슬라는 그럼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어디서 샀냐? 중국에서 쌌잖아요. 네. 이번에 작년에 바이든과 협력하면서 만들어진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 쪽이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저는 당장 우리가 좀 저평가돼 있는 것 일시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거는 카메라 주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트렌드 주류를 계속 잡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두산 테스나를 비롯한 뭐 반도체 칩스주들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반도체 칩스. 사실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뭐 상식적이지만 이 차량의 판단도 있지만 차량 간의 그 뭐 네. V2V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받아야 되는 통신적인 환경도 있고 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터널이 길면은 터널이 가끔 이제 그 통신이 끊겨버리면은 그쵸. 자율주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 그래서 통신이 뭐 5G보다는 6G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위성 사업자들이 국내에 또 들어오잖아요. 원맵도 들어오고 스페이스X도 들어오는 것 네. 같은데 비행기 안에서 이제는 인터넷이 된다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거의 그런 커넥티드의 연결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좀 해당하는 기업들 뭐가 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차량에 한해서만 좀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FSD 어떤 보급률이라든지 또 중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한다고 하면서 얘기가 나올 때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면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산업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유기적 연관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일단은 로봇, 지금 휴머노이드도 모든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같이 가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그 현장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기계를 뭐 물건을 움직이거나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또 주목을 받았고 또 드론이죠. 드론 시장이 또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결국엔 자율주행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이라든지 로봇이 움직일 때 자율주행이 또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AI 소프트 쪽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차량에 한해서만 카메라든지 라이다를 붙여가지고 이걸 옆에 차량이 오고 있다, 이 간격을 맞추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면 네. 이게 진짜 뭐 레벨 3든 4든 넘어가게 된다면 전 차량들을 다 유기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AI가 같이 붙여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작년 하반기에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통신 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G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오픈랜 관련된 기업들이 12월 마지막 그 연말에 움직임이 좀 나왔었고 또 뭐 저궤도 위성이란 이런 부분들이 보안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자율주행이라는 이슈 자체로 움직임이 그래도 좀 강하게 연관성이 좀 높은 것은 전 드론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에 저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봇이라든지 드론에 대해서 같이 좀 묶어서 보시고 자율주행도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엔비디아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결국 네. 이거는 전 자율주행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쪽은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좀 시장을 좀 확산시켜서 같이 묶어서 보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커넥티드 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인포테인먼트라는 표현도 쓰고 전장 뭐 이렇게 하고 네, 뭐 자율주행 거기에 연결성을 띌 수 있는 기업.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안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알랩도 지금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시도를 하고 뭐 여러 그 외에도 뭐 엑스게이트나 뭐 여러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보안 업체들이 사실은 주가가 뭐 가장 마지막에 반응하는 섹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드론 행사를 하다가 드론들이 당체로 막 도시 한복판에 막 우르르 쏟아지는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봤더니 상대 기업에서 그 드론들을 해킹해서 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전기차나 혹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차량 절도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부 뭐 옷걸이 같은 걸 선을 펴가지고 신호기를 입력하면은 뭐 자동차가 이제 뭐 해킹된다는 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자율주행 쪽을 이제 초두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흔히 말해서 키워드가 좀 먼저 나왔을 때 동시에 좀 발현합니다. 그래서 칩셋 미디어 같이 영상 처리 기반의 IP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주가 반응이 좀 빨랐던 거죠. 다만 저는 좀 꾸준한 어떤 시장을 좀 보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알랩과 같은 보안 기업들을 계속 이제 안랩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 이슈죠. 이슈는 알겠는데 근데 거기에 디테일이 얼마나 접해 있는 기업이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하여튼 기업들은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슈킥 시장 킥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